Missing your body, missing your eyes, I'm missing the way you look at me. Well, you never love me, you never love me. What do you break my in peace? And I cry for your love, and I'm hearing your voice calling me one more time. I'll never call your phone, baby. Oh, baby. I will never call. 오늘도 변함없이 이승태 변호사님 모시고 또 우리가 어려웠던 어떤 송사의 내용들, 그 다음에 고민의 사연들 들어보면서 우리의 생활의 지혜를 가지는 시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사하시죠. 이렇게 소개받으니까 남의 방송 온 것 같기도 하고 기분이 좋네요. 본인 방송에서 제가 사회를 하니까 좀 어색하죠. 그런 것도 있지만 좋아요. 아, 좋아요? 그리고 제가 사실 요즘에 텐션이 중요하잖아요. 아, 텐션 중요하죠. 이게 텐션이 떨어지면 우울해요. 근데 확실히 우리 소장님 옆에 있으니까 텐션이 올라서 예. 여러분들한테도 사실 많은 더 혜택이 있는 거예요. 기분 좋게 또 활기차게 방송할 수 있으니까. 저는 텐션을 조금 줄여야 되는데. 예, 그래 지금 줄인 정도가 이 정도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높이면은 이게 또 사람들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맞아요. 조금 제가. 근데 저는 예. 텐션이 왔다 갔다 해요, 좀 약간. 그게 다혈질? 뭐냐면, 다혈질도 있어. 약간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혼자 있으면 뚝 떨어져 있어서 좀 약간, 확실히 내가 MBTI를 보면 E는 맞는 것 같아. 네, 저도 다른 E입니다. 사람들하고 있으면 이렇게 기분이 확 좋아지는데, 혼자 있으면 너무 이렇게 기운도 없고 우울해져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저는. 좋습니다. 제가 함께 오랫동안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그러면은 사연을 한번 좀 보도록 할 건데요.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랑 이게 임신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이를 지우지 않고 낳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옛날 요즘에 우리 같으면 난리 났다. 옛날에. 그쵸, 큰일 나죠. 근데 이분들은 그래도 굉장히 예. 부모님들이 좋으신 분들이네. 그렇죠. 고등학교 낳는 게 이게 그럼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요. 사위가 네. 3교대를 하다 보니까 너무 바쁜 거야. 네. 그러니까는 딸이 독박을 쓴 거죠, 육아를. 그러다가 사위가 결혼했어요, 그러면? 결혼을 했죠. 결혼을 했고, 그런데 사이가 틀어졌어. 왜 틀어졌나? 또 바람을 피는 것 같아, 남자가. 야, 별거 다 해네.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게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혼한 다음에 딸이 좀 잘 지내다가 또 다른 남자를 만났네요. 그렇지. 딸은 이제 너무 네. 좋은 나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딸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딸을 키우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엄마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음. 엄마, 나 이거 우리 딸 소중한데 내가 지금 조금 어려워. 우리 둘이 관계도 진전이 있고 하니까 딸을 엄마가 좀 입양을 하거나 좀 맡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엄마 입장에서는 딸을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고 내 손녀니까. 그렇지. 딸이 어린 나이일 거 아니야. 네, 그렇죠. 어린 나이인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얘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얘를 이제 좀 진지하게 입양을 해가지고 그 손녀를 내가 엄마로 받아들여야 되냐,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냐. 그래, 할머니가 결국은 얘를, 손녀딸을 엄마로, 그렇죠. 입양해도 되느냐. 이제 그 입양해도 문제죠. 되느냐.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애매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애매해요. 그냥 다른 데서 입양을 하는 게 아니라 할머니가 입양을 한다. 그렇죠. 이 문제가 우리가 사회적 관념과 통념상에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 사람이 만약에 입양을 키우는 게 문제가 없는지 좀 계략적으로 네. 이런 좀 절차라든지 네. 이게 지금 타당한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은 옛날엔 드라마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때는 드라마에서 이런 일이 있어? 이렇게 됐던 게 뭐냐면 이게 사실은 딸이 자기 엄마를 언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그리고 언니라고 부르고 자기 할머니를 엄마라고 부르는 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가 이런 그 양자 제도에 대한 문제가 뭐냐면 같이 살 때가 문제야. 만약에 엄마가 나갔어. 차라리 그냥 뭐 어디 가서 행방불명이 됐든 못 찾든 애를 두고 가버렸으면 차라리 그냥 엄마라고 부르고 그냥 살아 이러면 돼. 서로 내 딸이라고 생각하고 얘도 그냥 할머니를 엄마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나이가 어려서 같이 살아야 되고 자주 봐야 되는 거야. 네. 그러면 이건 이모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모도 아닌데 뭐라고 불러? 언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언니라고 불러요. 큰 딸, 작은 딸이 되니까 이게 과연
우리 그 관념에 맞느냐, 우리 풍습에 맞느냐, 이게 우리 질서에, 사회상규에 맞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자를 해줄 거냐 말 거냐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입양에 대해서는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이라고 네네. 구분이 되는데 그게 여기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제도를 좀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입양하고 친양자 입양이라는 게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일반 입양은요, 입양을 해오면 내 아들이 되긴 하지만 본래 우리 PD님의 부모님, 낳아준 부모님하고 관계도 유지되는 거예요. 일반 입양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입양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부모님하고 관계가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부모의 네네. 유지가 되는 걸 그렇죠. 일반 입양. 그런데 만약에 친양자 입양이 하나, 내 진짜 아들로 데리고 왔다. 이럴 때는 친양자 입양을 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 부모님하고 관계가 끊어져요. 그러면은 뭐 상속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완전히 이제 없어져. 그렇죠. 없어지고 그 부분은 무조건 지금 내 아들이 되는 거야. 법적인 문제, 실질적으로 내 아들이 돼서 내 상속권도 내 거를 쓰는 거고, 내 거를 가져가는 거고, 내 재산을 근로 상속이 되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성과 본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김 씨였잖아요. 만약에 나한테 오는 순간 이제 내 아들이면 이 씨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일반 입양의 경우에는 그냥 김 씨로 그냥 아들로 있는 거예요. 양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친양자 입양을 하면 완전히 바뀌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르죠. 그래서 친양자 입양을 할 때 그게 어려워. 그러니까 일반 입양은 사실상 협상하면 돼요. 협의하면 돼. 입양 양자로 올 사람들끼리 협의해서 내가 그럼 양자로 갈게. 그렇게 하면 돼. 대신 일반 입양은 이제 성년 입양도 가능해요. 성년자도 가능하고, 그 미성년자가 입양을 하려고 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좀 받고 또 본인의 동의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서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일반 입양은 어때? 우리 아들 참 괜찮잖아. 근데 여기 아들도 없는데 우리 아들 갖다가 그 아들로 삼아. 양자로 삼아. 양자로 삼아. 그래, 양자 하자. 그렇게 돼서 본인이 승낙하고 하면은 양자가 돼요. 그러면 이제 자기들끼리 하는 거고, 대신 자기 친아버지, 친부모한테도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성도 아버지 성을 써.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쪽 재산도 상속받는데 친양자 입양이 됐다라고 하면 내 자식이 되는 거. 그 직관계가 끝나. 그러니까 함부로 해주면 안 되는 거지. 절차가 더 복잡하겠네요. 복잡해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무조건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만 입양을 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요약이 이렇게 되겠네요. 일반 입양은 협의나 뭐 이런 허가에 의해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친양자 입양은 이게 재판에 의해서 하는 절차가 훨씬 복잡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입양의 경우에는 그냥 통상적으로 자기들이 협의하면 되는데, 미성년자인 경우는 법원이 허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미성년자가 본인의 동의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너 진짜 그 뜻 맞아? 이렇게 봐서 허가를 해주는데, 이제 친양자 입양의 경우는 재판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궁금한 게, 혹시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잖아요. 네네.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네. 아까 말한 것처럼 관계가 이상해지는데 입양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가능하죠. 그러니까 친양자 입양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친양자 입양으로 얘를 데리고 올 수 있는, 이게 그래서 지금은 가능한데 이걸 가지고 법원에서 계속 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이거를 갖다가 내가 손녀딸을 내 딸로 입적을 한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해줘야 되는지를 갖고 하급심법원이 계속 고민을 했던 거야. 그러다가 대법원에서 최근에 해줬다 됩니다. 이 대법원이 전향적으로 해준 거지. 근데 대법원이 해준 이유는 뭐냐면, 오히려 더 복리를 위해서는 좋지 않냐. 입양을 왜 어른 입장에서 보지 말고 아이 입장에서 한번 보았을 때, 아이가 다른데 입양을 가는 거는 그럼 허락해 주면서 핏줄한테 그렇죠. 핏줄한테 오면은 그 엄마가 좀 관계가 좀 약간 이상해지는 것 뿐이지, 애 차원, 피입양되는 그 아이의 차원에서 봤을 때 복리후생이 더 좋지 않냐. 더 잘 봐줄 거 아니냐, 친할머니가. 그래서 그거는 가능하다, 이렇게 법원이 판결을 해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아니 아빠는 비록 이혼을 했지만은 그래도 아빠의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이 입양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아빠의 동의 없이, 근데 아빠가 연락이 안 닿아. 그러면은 이게 입양이 가능한 건가요?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에요. 맞아요. 아무리 아빠가 아빠 구실을 못했다고 해도 친권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친권이 있는 거죠. 핏줄이. 그렇죠. 자기 핏줄인데 내 핏줄이 갑자기 나는 뭐야? 그럼 아빠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빠는 자기 자식이라고 나중에 좀 돌이켜 보려고 했는데
돌아보고 나니까 내 딸이 아니야? 내 아들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는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원래는 이 친권자, 그 법정 대리인이 이 친권자의 동의를 다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동의가 원래 친권은 동동으로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두 명의 동의를 다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안 보이잖아. 어디 갔는지도 행방불명이고 찾지도 못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입양을 못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좀 완화해줘서 법원이 특별한 사유에, 그러니까 부모가 도저히 나타나지 않는다, 찾기가 어렵다라고 할 때는 그냥 한 부모, 한 친권자의 동의만 있어도 허가를 해줘요. 그 대신 지금 재판할 때 더 꼼꼼하게 보겠죠. 이런 입양을 해줘도 되느냐. 그리고 아이의 상태도 보고, 그다음에 또 친양자 입양을 할 사람의 그 진위도 확인을 하고 다 그걸 확인합니다. 아, 그게 예외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네네, 가능한 거예요. 대신. 조건이 조금 맞다고 하고 네. 예외 조항에 적용이 된다고 하면은 네. 가능하다는 거네요. 근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혼자 부모가 있다면 이게 네. 조건이 양부모가 같이 있어야 되는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한 부모가 있으면은 그건 또 조금 어렵다. 그렇죠. 그러니까 입양을 받는 사람은 양부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한 입양을 시킬 때는 이왕이면 지금 우리가 약간 보수적이라고 그러는데 아이한테 좋은 조건에서 아이를 키워야 된다. 이게 또 친양자 입양 같은 경우에 미성년자를 입양하는 거니까 양부모가 있는 온전한 가정에서 키우고 싶은 거죠. 근데 이게 혼자 사는데 그 엄마는만 있거나 아빠만 있는 집에 입양을 시킬 때는 이게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온전한 가정이 아니지 않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럴 수가 있거든. 내가 혼자 사는데 결혼은 하기 싫어. 근데 야, 나 아기는 갖고 싶어. 혼자 살면서 입양하는 거야. 근데 과연 그 엄마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겠느냐. 이게 너무 심하게 얘기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럼 강아지 갖다가 이렇게 데려다가 키우는 거랑 뭐가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공동입양 제도를 유지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야, 공동입양 이거 폐지하자. 일단 이제는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으니 혼자 사는 사람도 친양자 입양할 수 있게 하자. 이런 논란이 지금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계속 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의견인데 만약에 그 편부모라고 하더라도 네. 소득이 한 달에 1억씩 벌어. 네. 그러면은 관리 능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했던 도덕적인 부분들, 이게 뭐 그렇죠. 둘이서 잘 부양해야 되고 온전한 가정이어야 되고 이런 사회적 통념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 편부모도 그리고 또 돈도 그렇지만 그 정도로 정말로 잘 아끼고 그리고 부모가 그러니까 아이를 두고 어디 나갈까봐 그러는 거잖아요. 직장 다니고 미성년자를. 돌볼 시간이 없을까봐. 근데 소득도 많고, 뭐, 여러 가지 그 사람 직업의 특성상 아이를 키우는데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오히려 두 명이 키우는 집보다 더 나아. 그렇다 그러면 뭐. 해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거를 그냥 무조건 편부모는 안 돼.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게 참 법이라는 게 딱 끊어서 얘기하는 것보다 사회의 변화라든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한 1960년대, 70년대 그렇죠. 태어났다. 그러면 저는 편부모는 반대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남녀 평등에 대한 부분도 생기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관념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근데 그거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예. 사실 우리 옛날에 클 때요, 결혼하러 갈 때도 꼭 물어봤어요. 부모님한테. 부모님 와이프나, 살아계시고. 그렇지. 부모님 살아계시고. 아니요,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어? 언제 돌아가셨지? 그래, 좀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이제 얼굴색이 싹 변해. 그쵸. 그래요. 근데 지금 많이 지금은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그러니까는 이혼이라는 것도 예전에 비해서 참 관대해졌고. 그렇죠. 이제 이게 하나의 또 사회의 구성원으로 네. 인정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변화 속에서 이런 상속의 문제라든지 편부모에 대한 어떤 선입견들이 조금은 법에 더 이제 트렌드에 맞게, 사회 시대에 맞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럼 결론은 이분은 조금은 어렵다. 이 부분은 지금 편부모. 그 편부모기 때문에. 그게 그러니까 부부 공동 입양이 안 돼서 어려운데 사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손녀딸을 입양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거.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이거네요. 손녀딸은 입양은 가능하다. 다만 지금 법적인 한계가 조금 있어서 편부모는 어렵다. 네, 그렇죠. 다만 사위죠. 딸과 사위 중에서 한 사람의 동의가 없더라도 조건이 맞으면은 그래도 입양을 할 수 있는 네. 조건이 된다. 요렇게 이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항상 많이 배웁니다. 제가 예, 아니에요. 부동산 아닌 걸로 뭔가를 바라보는 것도 그렇죠. 사회를 또 새롭게 또 해석하고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저한테 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방송을 오늘
내용은 마무리를 하고요. 이렇게 또 좋은 말씀 네. 주셔서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